윤 대통령 무기 지원 시사 그리고 성냥을 쥐고 있는 김주애.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시 인도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변경을 시사한 대목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다는데 함께 보시죠. 크렘린궁 대변인,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이다. 우리의 적을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보복을 위협하고 보복 위협을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간인 학살 시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무기 지원 불가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니다.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습니다.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인터뷰를 매우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적대국을 만들어낸 외교 정책이다라는 비판한 겁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 출신인 김소영 교수님, 안보 문제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인터뷰에서의 내용이 물론 이제 그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대량 학살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무기 같은 거, 살상 무기 같은 거 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러시아와 완전히 척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다가 저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어떤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발언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체크앤밸런스를 해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이야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영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본인이 본인 혐의를 방탄하는데 정치적 자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다 정치적으로 그냥 대통령을 혹은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가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물론 다 이제 생각이 있고 이제 아마 다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래서 러시아와 등을 돌리게 되면 나중에 한반도 내에서 북핵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게는 못 지내도 아예 처벌져버리는 거는 굉장히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고려를 하셨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조금은 친절하게 설득해주는 그런 작업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교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상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죠? 북한을 같은 민족이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모든 지원을 자양분 삼아서 그들을 개방하고 변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핵실험과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뒷배로 러시아가 끊임없이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북한을 의식해서 대중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협력을 강화했지만 우리가 얻어낸 여러 가지 실익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혼밥뿐만이 아니라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의 제재로 밖에는 돌아온 게 없습니다. 지난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런 정부의 외교와 국방 관련된 어떤 참 처참한 실패를 딛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 시도하는 가운데 지금 국제적 관계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주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상황 굉장히 처참합니다.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로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 안보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량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뭔가 좀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저는 굉장한 실험적 발언이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는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 때 나토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토 안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물꼬로도 갈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 또 미국과의 공고한 어떤 군사 안보, 연맹, 동맹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외교적 언어로서 던져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환영합니다만 그 이상 넘어가는 과도한 비판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이 성과를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제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미 민간인 대량 학살이 개전 초기부터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와 민간인 밀집 지역, 병원, 아이들의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런 문제들이 속속 다 보도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삼 느닷없이 대통령이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런 대량 학살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 행위, 전쟁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 바꾸는 건 뭡니까?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식, 일본과의 관계도 좀 잘 빨리 풀고 그거 대답 가지고서 미국 방문 와라. 그리고 미국과 나토가 US 나토가 계속해서 더 우리들이 요구했었던 155mm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담에 모든 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그 부담은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도청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는 못하고 이걸 지렛대를 삼아서 오히려 외교 행위를 펼치고 국익을 더 확보해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 봉쇄하는 데 앞장서고 또 러시아를 적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깨 펴고 다니시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도랑에 든 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쪽 둔턱에 풀도 뜯고 저쪽 둔턱에 풀도 뜯어야 된다고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거라면 강대국의 가랭이라도 기어가는 수모는 대통령이 겪으셔야죠. 왜 국민들 보고 그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려스러운 건 대통령실의 이 부분과 관련된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조율을 거쳐서 헌 거라면 큰일이고요. 내부에서 조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확 던져버린 거라면 저는 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있었던 4.19 기념사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듣고 제가 사실은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통합을 얘기해도 모자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돼? 그리고 그 앞자리에 있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중에 친한 분들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이 대목이 원래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목이 있었다고 얘기 못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냥 현장에서 갑질하거나 갑자기 넣은 거라고 그러면 더 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 위험천만한 결론을 내렸다면 큰일이지만 팀워크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이 대통령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건 국민 불안 중에 큰 불안, 불덩이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 팀에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죠. 근데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과 피해가 이것이 된다면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발을 성큼 들이대는 이런 일을 한다?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여야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주애가 손에 성냥갑을 들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어제 김정은 우주과학연구원 방문 보도 중에 담배 들고 있는 김정은 옆에 딸 김주애, 두 손으로 성냥갑 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동생한테 재떨이를 들게 했죠. 성냥갑을 들고 있는 주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담배 끊자는 분위기인데 저기는 딸한테 성냥갑을 들게 하네요. 담배를 끊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딸이나 여동생에게 담배 관련 물품을 들게 하거나 수행하게 하는 것 자체로 논란거리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김정은은 직접 담배도 각종 행사에서 전면적으로 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딸과 여동생이 성냥갑이나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그만큼 1인 독재 처제가 공고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는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담배를 피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이 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딸이 그 옆에서 들고 있는 모습, 그만큼 딸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체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딸 등에게 맡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모두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고 아이 교육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반복할까 의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